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는 좀 어제보다는 상당히 포근해진다고 하고요. 이런 기온 주말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번 주말 가을을 한껏 느끼시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할 정도로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내일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죠. 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볼 때에는 이 가을이 가을답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도 없고 비호하지도 않겠다. 비박들은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하지 마라.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태형 의원이 사퇴 수습 방안을 이정현 대표에게 건의할 것이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문제는 누구를 비호하고 또 비호하지 않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게이트는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특정인이 아니라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앞으로 이런 종류의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의 명분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대의 명분을 쫓아야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부끄럽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25.2%, 새누리당 23.2%. TK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2%포인트 앞서면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일에서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있는데요. 자, 이걸 두고 웃어야 할지 슬퍼야 할지 모르는 이른바 웃픈 현실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지역구도가 그만큼 옅어졌구나 하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웃어야 하지만 그 계기가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슬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사태 때문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지역 감정과 지역 구도는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황이 아무리 이래도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TK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만큼 국민적 공분도 크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지만 정말 착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하야에 미온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야당이 지금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호성은 지금 야당이 처한 입장이 좀 곤란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중 일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 위반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헌적 행위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헌법에 입각하지 않은 해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선 후퇴나 책임 총리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위헌적 의혹 사안의 사실 여부가 밝혀진 이후에 헌법에 입각한 사안 처리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른 해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시아 증시 반등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 뉴욕 증시는 어땠어요?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면 혼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 증시만 보면 트럼프로 인한 패닉 증세가 딱 하루짜리였습니다. 예. 브렉시트 학습 효과 때문이었을까요? 아시아 증시만 보면 브렉시트보다 훨씬 충격이 덜했고요. 요즘 증시 볼 때 스프링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건데 이유는 뭐 전 세계적인 그 초저금리 때문인데 그런 스프링 증시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 전인 딱 9일로 들어왔습니다. 그제만 해도 2.25% 떨어졌는데 어제 정확하게 2.26% 원상복구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고요. 거의 5.5% 이상 떨어졌던 니케이 지수도 어제 6% 이상 올랐고요. 뭐 아베 총리가 선수를 쳐서 17일 트럼프 만나러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튀어 올랐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뭐 더합니다. 뉴욕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1.17% 간밤에 끝난 증시에서 1.17%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 대형주 중심인 S&P 지수도 0.2%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참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막 안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참 웃기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증시는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예.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불안한데 아하. 좀 안심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니까 극도로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열리죠. 오늘 이벤트 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거 기다란 초콜릿 과자 이거 받으셨나요? 오늘 무슨 데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받으셨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준 사람이 우리 딸이고요. 큰 딸이고 두 번째 우리 기가 작가들이 줬습니다. 네. 이날도 있고 가래떡 데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잖아요. 독신절 1이 4개라고 해서 다 솔로 데이라고 해서 오늘
중국에서 보면 쇼핑데이입니다. 이미 오늘 자정부터 모든 물건이 뭐 반값 30%, 예. 알리바바 그룹 중심의 타오바오, 티몰 이런 데서 좀 세일을 하거든요. 예. 모든 집구족들이 오늘만큼은 중국으로 많이 몰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 아마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예. 일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좀 결정할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죠. 생각할 변수가 많은데 이제 정말 트럼프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트럼프노믹스를 좀 더 깊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이고요. 그렇죠. 벌써 미국이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걸로 다 기정사실로 봤지만 앞으로 또 안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제니 옐런 의장한테 당신 해고야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You are fired. 하지 않을 수 있다. 예. You are fired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좀 더 보고 만약에 내 다음 달에 금리를 예상대로 미국이 인상을 하면 그때 가서 한국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은행 가계대출은 또 늘었어요, 근데. 예? 네, 막차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달 초에 11월 3일이죠.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지난달로 시계를 돌려보면 이미 대출길 막힌다. 부동산 대책 센 거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막판에 다 은행으로 달라가서 대출을 받아놓는 거죠, 이미. 그래서 지난달만 보면 은행 가계대출이 확 늘었습니다. 지난달만 은행 가계대출이 7조 5천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예. 월간 증가액으로만 보자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8년인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컸습니다. 예. 역대 10월 평균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수준이고요. 그만큼 막차를 많이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695조 원, 거의 700조 원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은 지금 1,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예. 이번 달에 이제 가계대출의 7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번 달 보면 11월이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증가폭, 증가세가 좀 둔화되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주택담보대출 못 받으니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이렇게 불황인데 세금은 더 많이 거치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세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법인세입니다. 예. 근데 그 법인세가 많이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세금이 좀 더 많이 거쳤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특히나 담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담배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는 건데요. 가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가 늘었습니다. 9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을 보면 189조 원, 거의 190조 원이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원, 13%나 늘었습니다. 정부 목표 이런 것보다 훨씬 빨리 거치고 있거든요. 특히 법인세가 9월까지 46조 원 더 거치면서 1년 전보다 7조 원 이상 더 거쳤고요. 소비세, 부가가치세 다 마찬가지여서 정부 곳간만큼은 이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WBC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네요. 예? 예. 근데 오승환 선수가 제외가 됐죠, 결국? 예. 이 김인식 감독이 어제 오승환 선수가 제외된 이유를 이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예.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건 역시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이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좀 반영을 했다는 뜻이고요. 예. 어제 이 WBC 기술위원회가 이 대표팀 명단 28명을 확정되었습니다. 이 투수가 28명 가운데 13명입니다. 양현종, 장원준, 김광현 선수 등이 포함이 됐고요. 유격수와 1, 2, 3루를 포함하는 내야수는 이 포지션별로 2명씩 뽑았고 외야수는 5명이 선발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대호, 강정호, 김현수, 추신수 선수가 합류가 됐는데 이 박병호 선수는 빠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기 일정도 확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내년 3월 6일 날 고척돔에서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1라운드 A조에서 우리가 이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과 함께 같은 조에 편성이 됐거든요. 예. 1라운드 A조 경기가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년 3월 6일에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3월 6일 이스라엘, 3월 7일 네덜란드, 3월 9일 대만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각조 1, 2위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야, 고척돔 이거 이 도움 경기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은 좀 와는 나라 선수들은 좀 힘들어질 텐데.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좀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천장을 좀 더 허연색으로 칠해야 되나? 농담입니다. 예.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김광현, 차우찬 선수에 대해서 신분조회 요청을 했고요. 또 김병현 선수는 기아 유니폼을 벗게 됐죠. 예, 이 KBO가 어제 지난 8일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이 김광현, 차우찬 선수 신분 조회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두 선수가 모두 이 해외 구단을 포함해서 모든 구단하고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예. 이 신분 조회라는 게 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이 그들과 계약이 가능한 선수인지 다른 권리 관계는 없는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분조회 한다고 해서 다 계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최소한 관심을 갖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김병현 선수는 뭐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이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2014년, 2015년 부진했고 올해에는 이 부상 때문에 1군에서 제외가 됐는데 기아가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본인이 은퇴하지는 않겠고 뭐 국내 다른 구단이든 해외에서든 간에 선수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종목 중에 하나가 피겨스케이팅인데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은 오전 10시에 경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죠?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이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예. 오전 10시면은 선수들은 새벽부터 경기 준비를 해야지 되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올림픽 중계하는 미국의 그 NBC가 미국의 이 프라임 시간대에 맞춰서 경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전 7시에 경기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직위원회가 반대하면서 그나마 오전 10시로 늦춰졌습니다. 예. 이 미디어의 특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오전 7시 경기 요구하는 거 이거 좀 MBC의 오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NBC입니다. 예, 미국 NBC. 예, 미국 NBC입니다. 예. 이 88 서울올림픽 때 우리가 이 미국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이 서머타임제도 도입했었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회가 열리면 우리는 새벽에 잠 못 자고 경기를 지켜보는데 우리가 대회 열 때는 미국 시청자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경기한다는 거 이거 좀 서글프기도 하죠. 예. 자, 트럼프가 이거 또 7시에 안 하면 중계 안 하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올림픽 경기 시간을 사실 미국 시청자 위한 시간대에 맞추는 거, 이거는 결국은 이 중계권료라 그러죠. 그리고 시청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예? 사실 이게 상업적인 이벤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예,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 NBC가, 미국의 NBC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열리는 4개의 동아시아 올림픽 중계권료로 IOC에 지불하는 액수가 이 43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IOC 입장에서 보면 미국 NBC의 중계권료가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에 MBC의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 중계방송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광고도 많이 들어와야지 올림픽 붐이 일고 또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NBC가 오전 7시에 경기하라는 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시간을 늦춰서 오전 10시에 이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축구 대표팀이 캐나다하고 평가전 치르죠. 그죠? 근데 맞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못 나온다 그러네요?
예, 오늘 저녁 8시에 축구 대표팀이 캐나다하고 평가전을 치르는데 이청용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손흥민, 기성용, 홍철 선수도 그동안 이 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재활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 캐나다전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두 축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선수 기용하고 전술 관리하는 거는 이거를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플랜 B가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을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슈틸리케 감독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축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하이마트 모델 270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상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예, 금요일 아침이죠. 8시 33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부천 부근 4차로에서 버스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운에서 부천까지 3km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은 부평부터 서인천까지 밀립니다. 뒤로 이어지는 국회대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에서 목동교까지, 여의도 쪽으로는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전 시간부터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진안 지점 그리고 반포대교 진안 지점에서 각각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양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 하륜아드목에서 한강대교, 이후로 한남대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외곽 쪽으로 고장차 여파를 받는데요. 탄천 1교 부근 2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재벌, 아웃사이더, 정치계의 이단화, 여성 비하, 성추행 발언, 인종차별, 막말, 이것이 우리가 봐온 트럼프의 이미지인데요. 자,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아온 인물인지, 앞으로 어떤 공약 펼치게 될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스턴 MIT에서 사바티카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서점가의 트럼프 관련 서적 판매가 60배가량 늘었대요. 근데 어떤 출판사는요, 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를 예상을 하고 마담 프레지던트라는 제목의 책을 내놨다가 수거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참 희비가 엇갈렸는데. 자, 이 정치의 이단화,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던 트럼프, 대선 후보, 트럼프 자신도 독일 이민자죠, 그죠? 네네. 예. 근데 자기가,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왔는데 왜 이민자한테 이렇게 적대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를 다, 선거 전략의 하나라고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항자의 리더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도널드 트럼프는 약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위 0.01%일 수 있는 사람인데, 미국의 새로운 미국과 예전의 미국, 그 아이템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국의 상승세를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예전의 미국, 올드 아메리카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심정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백인 하류층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백인 중산층에서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당원이나 티파티 세력이나 또 심지어 노령 공화당 지지자들까지도 예전에 미국을 갈망하는데 인종주의자 발언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굉장히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 등이 가려운데 직접 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체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반이민, 반동성애, 반개혁, 심지어 반오바마 발언으로 대리만족을 시켜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이 정말 터무니없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political PC라고 하죠. 예. 정치적인 한 올바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싫다.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먹혀 들어간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인 노동자의 분노를 정확히 짚고, 그 다음에 백인 중산층이나 이런 전통적인 이런 기득 세력권들의 이런 어떤 갈증도 좀 풀어주면서, 또 반면 이제
기성 정치인에게 식상한 그런 사람, 한마디로 좌절한 미국인에게 좀 파고들어서 파격적인 방식으로 어젠다를 좀 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존판을 뒤엎겠다는 게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본인이 이민자 출신, 본인이 아주 큰 재벌 출신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유권자들한테는 그 반이민이라는 의미는 반이민이라기보다는 내 것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먹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렸을 적부터 좀 반항할 기질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13살 때 음악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선생님 눈에 멍들게 만들고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적을 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돈으로 면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음악 선생님이 음악에 대해서 하도 몰랐기 때문에 때렸다 뭐 이렇게 저도 얘기 들었는데 예. 그 부모님이 특히 그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예. 보니까 이제 곧 미국에요. 뭐 never enough에서 결코 충분하지는 않다는 이제 트럼프 전기가 나온다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아였기 때문에 문제아 성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얘기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인성은요. 3살에서 5살 사이에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그 트럼프 이제 본인하고 이제 그의 그 전처를 포함한 트럼프를 반발하는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한 그 책이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트럼프의 아버지가 막대한 부랑 사업 수완도 물려줬지만 최고가 돼야 된다. 너는 왕이다. 킬러가 되라. 뭐 이런 그런 승부근역을 또 많이 줬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 차남이었지 않습니까? 첫째 형하고 같이 이웃 줍는 일로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용돈도 벌었대요. 그래서 그 강인하고 괴팍한 성격이 공사판에서 만난 거친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생겼다는 말이 그 공화당 전당대회 때부터 좀 있었었던 얘기입니다. 생활력은 굉장히 강하겠네요. 그러니까. 글쎄 생존력도 강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렇게 부자의 아들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으면 세상 물정도 좀 잘 모르고 그냥 구름 위의 얘기만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재벌이 굉장히 노동계층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주층하고의 그 소통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말 할 때도 보면 굉장히 간단 명료한 연설 방식이 사람들 귀 속에 거슬리지만 쏙쏙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기존 정치권이 내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가 표출된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느낌을 준 것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 아니에요, 그죠? 레이건 대통령이 한 그렇죠. 예, 그거 비슷하죠. 예. 근데 뭐 great again이 오바마래죠. 이 트럼프는 이 again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예, strong again, great again 뭐 이러는 건데. 자, 이 주요 대선 공약 잠깐 짚어본다면 일단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문제 이런 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뭐 전문이시도 한데 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사실은 그 무역 못지않게 안보 저도 그쪽을 공부하니까 이제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공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에 했었던 말을 신경을 썩 쓰긴 해야 되지만 그걸 전부 다 믿고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해서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게 그런 말들은 조금 절반쯤 걸러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게 실질적으로 또 가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많이 봐왔지만 그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 개인의 역할도 있지만 미국처럼 국가 시스템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제 누가 차기 행정부 내각이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 신문에서 이제 여러 차례 다른 이런 어떻게 한반도 정책이 될 건가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나올 테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차기 행정부 내각 부분에 대한 얘기를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CNN 여자 기자랑 문제가 됐었던 킹리치 하원 의장 부통령 러닝메이트설까지 나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국무장관이 만약에 된다. 아니면 존 볼튼 전 미국 유엔 대사였죠. 굉장히 강성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했던 조지 부시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예. 북한 악의 추국도 공유하고 있고 그 당시 만들었던 사람이 킹리치 볼튼. 그 킹리치는 심지어 그 북한에 대한 선제적 행동 가능성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 네오콘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라고 하는 그 마이클 펠린이 예. 최근에 낸 그 저서에서 북한을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슬람 스테이트, IS와 더불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서방을 증오하는 증오를 품은 동맹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는 못한다는 존 볼튼이나 중국이 역사적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그 부시 시절의 사람들이 대거 만약에 입거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 중심의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 그게 대통령제지만 의회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했었던 그 말 자체가 모든 게 실현화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어려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주말입니다. 요새 하도 근데 어수선해가지고 주말 같지가 않죠. 자,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김민희 씨하고 열애설로 한때 시끄러웠던 홍상수 감독. 네네. 신작을 냈는데 이번에도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제목을 보고 무슨 영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민희 씨하고 함께 작업했던 영화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글쎄요. 지금이 뭐고 그때는 뭐죠? 예.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독특한 그런 영화 제목을 많이 홍상수 감독이 내놓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김민희 씨는 안 나오고요. 이유영 씨하고 그다음에 김주혁 씨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김주혁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이 영수라는 화가예요.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민정이라고 하는 여자친구. 근데 이 여자친구가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게 술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동네 형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어떤 술집에서 어떤 남자랑 술을 마시다가 막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영수가 이제 그날 밤에 민정을 만나서 너는 하여튼 그 술이 문제야. 너 도대체 술 언제 끊을래? 너 그랬다며? 막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이제 민정은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막 크게 다툰 뒤에 민정이 안 되겠다고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 만나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임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정이라고 보이는 혹은 민정일 수도 있는 어떤 여성이 똑같이 생긴 여성이 동네에서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맨날 술 마시고 데이트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보면은 민정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가면 저 민정이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관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게 민정이 맞나? 민정이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수는 민정에 대한 그 그리움을 못 견디고 계속 그 민정이 집에 찾아가는데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도 찾아가는데 요즘 도통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고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해 듣는 말, 그다음에 실제 그 사람의 것
이것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어요. 예, 예. 예. 우리가 흔히. 그렇죠. 예, 사실은. 예.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만드는 게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들은 맞습니다. 얘기를 가지고 편견을 가질 수가 예.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마치 김민희 씨와의 열애설로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이 시대 대중들에게 던지는 대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날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라. 당신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 뭘 알고 아냐. 떠드냐. 아니 근데 그게 예. 전 홍상수 감독을 옹호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예.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예, 예. 우리가 이 어떤 사람 평가할 때 얘기 듣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근데 만나서 좀 알고 보니까 아니네. 예, 예, 이렇게 예.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을 이제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번 영화 당신 아. 자신과 당신의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요, 요새 제목들이 왜 이럽니까?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뭐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네? 아, 예. 이번 주에 개봉하는 일본 영화인데요.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그 말 그대로 고양이 얘기가 아니죠. 고양이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자전거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에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아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돼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집에 와봤더니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신이냐? 사신이면 사신이지. 악마냐? 악마라면 악마지. 이렇게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세상의 물건들 하나씩 없애면 너의 수명을 하루씩 늘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 스스로 악마라고 부르는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먼저 없을까? 전화를 없애자. 전화를 한번 없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이제 내일부터는 없어지니까 오늘 밤에 당장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음날 만나요. 근데 그 여자친구하고 만나게 된 사연이 사실은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둘이 지금 보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좋아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준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일상적으로 전화를 많이 쓰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소중한 인연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를 없애요. 영화? 예. 근데 영화를 세상에서 없애자. 영화가 없어도 사는데 뭐 문제 없잖아. 이러면서 예. 그 악마가 영화를 이제 없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시절에 유일한 절친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하고 영화 때문에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 우정을 나눴던 그런 또 추억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없다면. 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질까라고 하는 흥미로운 어떤 가상의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죠. 내가 만약에 이런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일 하루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라면 뭘 없애시겠어요? 뭘 하나 없애면은 살 수 있어요. 하루 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세상에 자동차를 없애고 싶어요. 예.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그 옛날에는 자동차 없이도 많이 살았잖아요. 예? 예. 지금은 자동차 없으면은 출근하기도 힘들고. 물론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아우타키라고 그러죠. 우리 자급자족. 네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예. 사실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환경 문제 같은 게 해결 조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인류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군요. 뭐 인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도 좀 좁은 데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은, 뭐 하나를 없애라.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저도 역시 인류를 위해서 핵무기를 없애겠습니다.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예. 전 인류의 이 평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네. 이번 주에 그 탕웨이 주연의 영화 새끼라는 작품이 재개봉합니다. 탕웨이는 이제 그 한국 며느리죠. 김태현 감독의 와이프가 됐는데 탕웨이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 감독의 작품이죠. 새끼 중에 왕치아즈 테마를 준비해봤습니다.
갑자기 진짜 이 영화 음악 들으니까 새끼가 생각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였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어수선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외롭고 배신감이 들더라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